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사업비 사용 안내에 대해 설명드릴 삼지회계법인 사갑도회계사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비 사용 안내 기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산시 불인정 공통사항, 세 번째로는 비목별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네 번째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 안내 기본사항입니다. 사업비의 지급은 과제당 총 4천만 원이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협약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금 4천만 원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협약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250만 원은 협약기간 전에 납입을 하셔야 하며 협약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업비 통장은 반드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셔야 되며 반드시 별도의 계정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비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약기간 내에 집행이 원칙이라 협약기간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비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갖춰야 하며 사업비 사용된 관련된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반드시 해당 사업비 지출 내역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목별 정산 시 불인정 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 사항이나 예외적으로 인건비나 출장비의 지급, 수입물품 구매,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통장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이지만 해당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에 사용한 법인이나 개인카드 등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출 기간에 대한 불인정 사항 안내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해당 사업 기간 이내이고 이행 완료가 해당 사업 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사항이나 주 1에서 보듯이 타당성 등이 인정되어 협약 체결 시 해당 내역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학 내에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을 사용한 비용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행기관의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입니다. 해당 집행금액의 예시로는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 피보비 등이 되겠고, 또한 과제 수행과 관련하는 사무기기, 연구 장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공공요금, 연구 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 학회 활동 후 종신 학회비, 국외 출장 시 여행사 투어 상품 등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하는 집행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고, 여덟 번째, 사업비의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또한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상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열 번째로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협약 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산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금이 협약 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때는 부당 집행한 금액 또는 부족 가액만큼 도 출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번째,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치세 등의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정지의 통보 또는 준당 파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이때 비영리기관이 일괄 관리하여 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15번째,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목별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두 번째,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세 번째,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네 번째,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차액. 다섯 번째,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 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여섯 번째,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일곱 번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집행된 경우. 여덟 번째, 실제 급여 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차액. 아홉 번째, 중소기업 신규 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 시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인건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개인별 참여율을 130% 초과 계상한 정부 출연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의 내부 인건비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인건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외부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두 번째, 수행기간 외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세 번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 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 인건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학생 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 책임자 소관 학생 인건비를 편취 또는 유용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인건비 지급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또한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 후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과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두 번째,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구입 금액. 세 번째,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금액. 네 번째, 전담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다섯 번째,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여섯 번째,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 등을 구입 경비. 일곱 번째, 수행과제 이외의 기관 전체 전산 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비의 10%를 초과해 집행한 연구활동비는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 교통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으로서, 첫 번째, 근무지 이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출장지에서 사용한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실비한 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빙 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는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출장 경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행기간의 여비 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고, 두 번째,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 지급 시 출장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제 지역 이외에서 사용한 금액. 세 번째,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네 번째, 국외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 복사, 인하비 등의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기, 비품 구입비, 유지비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두 번째, 신문 구독료, 명함 제작비,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등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네 번째, 기관 운영 판공비, 찬조금, 화환 구입비 등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시험 분석 검사비, 임상 시험비, 기술정보 수집비, 특허 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단,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 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활용비에서 등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행기관 소속 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 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간에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의 각종 수당. 두 번째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 관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이 있겠고, 네 번째로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도서 및 구입 목록이 없는 도서 구입비 등은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비나 학회, 세미나 참가비가 있겠고, 여섯 번째로는 학회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기관 용도성 경비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경조사 비용, 선물 구입비가 있겠고, 여덟 번째로는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위원 정자정보 구입비, 전담기관의 성과 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계좌료 등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회의비 등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내부 결제, 회의록 등이 없이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단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 등은 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가 불인정 사항이고, 세 번째로 외부기관 참석 없이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식대와 관련된 불인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두 번째로는 참여연구원은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세 번째, 출장비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네 번째, 주류 등 유연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는 불인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수당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약 시 산정한 연구 수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단, 협약 시 연구 수당 최대 비율인 10% 미만으로 연구 수당을 산정한 경우 해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중학형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여도 평가, 총괄 책임자의 평가, 사업 성과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세 번째,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이나
연구원이 총괄 책임자 1인인 경우에는 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부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번 질의응답 시간은 비대면인 관계로 작년 과제 수행 중 많이 발생했던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세금 관련한 불인정 사항입니다. 기업체에서 직접 지출한 금액 중 반드시 부가세 및 사후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상 지출처 배분에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과 협약기관은 예산 내용대로 해당 금액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상기관 중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상기관 중 요청받은 서류를 미제출 시 재정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